박정영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 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12월이에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저희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사계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사람도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네, 올해 마지막까지 이렇게 끌고 왔어요. 네, 네. 어떠세요, 기분이?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아까 우리끼리도 얘기했지만 꾸준히 하는 거는 제 강점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이렇게 함께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이 네.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봉코치님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주 막강한 우리 PD님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얘기했어요. 저도 사실 꾸준히 하는 게 저의 강점은 아닌데 네, PD님은 꾸준히 하신다고 하셔서 네. PD님의 덕으로 네, 우리 모두 PD님의 덕으로 네, 여기까지 오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함께 예, 사계절을 이제 온 거니까 자축의 박수라도 네. 한번. 네. 네,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이 바로 이제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그동안은 전문 코치님들을 이제 초대해서 코치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올해 마지막 방송 오늘은 저희들의 그쵸. 이야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코치로서의 이 두 사람의 그 봄 코치와 영 코치의 삶은 어떤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네, 그죠? 그래서 저희도 좀 저희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뭔가 갑자기 저희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첫 방송 때처럼 약간 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긴장되고 좀 저는 그런데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원래 우리가 대본 없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는 대본이 없지만 이 머릿속에 대본을 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약간의 그래도 뭐랄까 그림 빅픽처? 네, 아니요. 빅픽처라기보다 약간은 좀 걱정도 있고 네. 약간 떨림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내 스토리니까 그냥 편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저는 사실 되게 편해요. 네, 편했었는데 네, 이게 네. 마지막 방송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그러네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지. 조금 아쉽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스토리를 한번 이제 낱낱이 나눠보기로 했는데,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영코치님이 코칭을 하신 지 어쨌든 우리나라의 1세대 코치시고 한데 17년 동안 하시면서 코칭해요. 저는 전문 코치예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는지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떠세요? 네. 근데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 코치예요. 그러면 코치가 뭐예요? 스포츠 코치예요. 이런 질문들도 받고 그러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제가 이렇게 코치인 상태에서 많이 아시는 것 그러니까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치라고 아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 주변에 또 전문가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코치가 뭐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코치가 뭐 하는 사람인가는 고객 마인드를 가지고 맞아요. 고객이 어느 위치에서 그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고객 중심으로 네, 달라지죠. 그러니까요. 네, 참 이 코칭을 말로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되기도 했고. 네. 봉코치님은
나 코치야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가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궁금증들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코치가 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코치를 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업을 바꾼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방송에서도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뭔가 좀 아름답고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시작은 회사를 너무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네, 알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사회적인 활동은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잡은 뭘 할까를 고민을 하는 시기에 이제 어떻게 살고 싶지라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고민의 네. 방향이 바뀌었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저의 삶을 그려보니까 되게 자유로운 삶을 꿈꾸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남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찾다 보니 예, 코치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네. 네, 정말 처음 보는 처음 듣는 코칭 철학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홀딱 반해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예. 네. 그러시구나. 저는 제 인생을 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뭐 2002년도에 코칭이라는 걸 만났으니까 네. 그때 막 우리나라에 코칭이 들어왔을 때잖아요. 뭔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네. 그런데 이제 회사의 그 대표님께서 이제 코칭을 들여와야 되겠다. 외국에 해외에 나가서 봤더니 그렇게 해서 코칭 교육을 이제 처음 받게 된 거죠. 외국에서 그때는 홍콩에서 오신 분이 이제 코칭 교육을 해서 받았는데 사실 그때 그 교육은 되게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딱 하나에 꽂혔어요. 제가 이거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홍콩에서 오신 코치님이 코치 does not work 그러더라고요. 코치가 일하는 거 아니야. 코치 does work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그때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센세이션했어요. 그러게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이제 제 그 학위 논문도 그렇고 해서 서비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었고 그쪽에 교육도 하고 있었고 컨설팅을 하는데 저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내가 단순히 학위를 이런 논문을 썼다고 해서 이게 컨설팅을 할 적에 이게 그들한테 맞는 내가 정답을 주고 있는 거야? 정말 그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약간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맞아요. 이거 돈 받아도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이 뭐냐라는 걸 떠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그때 교육받을 땐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질문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가 끝나면 머릿속에 그다음에 무슨 질문해야지. 그쵸.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육 내내 괴로웠는데 그 얘기는 저한테 한마디로 이렇게 뭘까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얘기여서 저는 그 뒤로 코칭 해야 되겠다. 진짜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버리더라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말이 정말 매력적인. 지금도 굉장히 코칭을 하면서도 네.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그거 올려놨던 것 같은데. 나중에 링크 걸어주세요, 피디님. 네, 그렇게 네. 해서 저는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뭐 코칭을 막 저는 이제 찾지는 않았지만 네. 뭔가가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이거다 싶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탁
가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사실 저는 저도 이제 찾아서 뭐 이제 공부를 하고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분야에 아니면 그런 거에 꽂혀서 하게 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달랐던 거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코칭이라는 분야가 뭔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게 뭐 직장을 이직하는 문제면 뭔가 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거는 전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길도 아니었고 이게 시장이 있는 건가?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있는 건가? 이런 뭐 아무것도 이렇게 그 명확하게 되어 있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둠으로 해서 제가 또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는데 굉장히 오래 한 3년은 고민을, 그러니까 코칭 공부를 계속 하면서 3년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이렇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코치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때 고민하셨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요새는 좀 먹고 살만 하십니까? 지금은 먹고 살만 합니다. 네. 그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만큼 월급보다 좀 더 네, 인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도 인컴이 없는 달도 있었고, 이 지금도 사실은 그 월마다 이렇게 정산을 하면 이 기복이 너무 심해요.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업앤다운이 심한 게 아직도 저는 좀 적응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에버리지로 보면은 맞아요. 사실은 월급을 받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 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없을 때의 그 불안함이 되게 있죠. 큰 거죠. 그나마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집에서 그동안은 이제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뭐 남편의 역할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 사실 저 말고 또 그 이외에 많은 코치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 코치님들마다의 수입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코칭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yes or no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죠. 삶에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10년 하셨잖아요. 10년 내 그 연봉과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유사하거나 조금 더 많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코칭 시작 딱 공부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얼마 걸리신 거예요? 그건 6년? 6년. 근데 이제 딱 본격적으로 뛰어들고는 한 3년. 근데 저는 3년이 굉장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다고 생각해요. 뭐 무슨 일이든 한 3년은 하면 자리가 잡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제 좋은 기회들이 많아서 이제 조금씩 좋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모르는 거죠. 그건 사람 일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을 담그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그죠 물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살짝 담갔다 뺐다가 이런 거 말고 진짜 맞아요. 두 다리를 딱 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3년. 근데 3년이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게 빨리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영코치님은 어떠세요? 이제 그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셨는데 뭐 인컴 부분도 그렇지만 코치로서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 그러니까 저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벌어요. 그 되게 좋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그게 표현이 되느냐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사실 코치라는 직업이 사실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없었고, 사실 제가 학위 받았을 때까지도 우리나라에 뭐 스포츠 코치는 있었지만, 그쵸. 사실 이런 프로페셔널 코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치가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이제 되돌아 보면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있었던 그 뭐랄까요? 그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그 도토리 안에 우주가 담겨 있듯이 제 안에 우주는 이미 있었던 거고, 거기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일들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저는 코치이면서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남편이랑 이제 맞짱 뜨는 정도의 예, 어떤 때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때는 그쵸. 네. 근데 이제 좀 다르죠. 저 역시도 뭐 물론 고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고정적인 것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불안한 요소이기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코치로서 되게 좋은 거는 물론 진짜 우리나라의 탑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수입을 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코치님이 그렇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칭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마켓이 지금 아주 조금 생긴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물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시장이 맞아요. 펼쳐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척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개척 단계에서는 이제 가서 깃발 꽂아야 되는 거죠. 꽂는 사람이 맞아요.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어떤 데이터만으로 앞을 예측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모호한 세상에서 믿는 거는 사실은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코치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는 맞아요. 거.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요. 제 안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코치로서의 역량, 경험은 그 어디 가서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코치를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그 자체가 엄청난 보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제가 이제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직업을 바꾼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회사 그만둔 거 후회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도 제 회사 동기들 중에 그만둔 이제 그 동료들을 보면 너무 후회를 하거나 다시 이제 복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수입 또 물론 중요한 삶의 만족도 외에 척도이긴 하지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종합해 보면 저는 회사 그만두기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발을 물에 정말 푹 담궈봐야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실패할 수도 있었죠.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저는 그만둔 거였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두 발을 푹 담궈보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은 정말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니까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너무 좋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생계 수단으로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 욕구, 인간의 욕구에 보면 대상위 욕구, 그러니까 자아 존중이나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대한 만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요새는 좀 체력이 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힘은 들지만 너무 좋아하고 재밌고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다들 너무나 명확한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로 뚫고 가는 건 너무 그러니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면 사실 그때 그랬죠. 고만고만한 일. 그죠. 고만고만큼 최소한으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가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10월 말에 제 15회 대한민국 코치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주제가 이렇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워라벨이었는데, 이제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그렇죠. 에노모토 히데다케. 코칭의 기술을 쓰신 일본의 코치 에노모토 히데다케. 코치가 와서 이제 워라벨에 관해서 강연을 하셨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만고만한 에너지로 일을 하면 AI에게 가장 먼저 대체되는 인력일 거다라면서 이제 순수 욕구였나요? 네. 그런 그냥 말씀. 하고 싶은 거. 그냥 왠지 모르게 이걸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있을 때 즐겁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워라벨이 요즘 유행이지만 이걸 이렇게 뭐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있는 거냐 이 말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일은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저는 만약에 그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시간에 딱 n분의 1. 네. 그러면 저는 워라벨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조 강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과 삶의 거기서 이제 인터그레이션의 통합의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저는 지금 너무 이렇게 워라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공부하면서 애 키웠고,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공부했고, 아이들 키우면서 또 직장 생활도 했고, 하면서 사실 저한테도 되게 워라벨은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는데, 가끔 나 일중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되게 몰입을 잘하는 스타일이라 뭘 하면 한번 쭉 빠져가지고 하면서 제가 나 일중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일을 해서 나는 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되게 즐겁게 일을 했고, 특히 코칭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더 신나서 했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일 중독이 일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렇겠죠. 그죠? 그죠. 알코올 중독도 사실 알코올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다른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일 중독과 워라벨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과 그냥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중독도 하잖아요. 근데 중독은 내가 멈춰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멈추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뭔가를 좋아해서 하는 거, 중독이 아닌 상태에서는 정말 내가 이걸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힘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사실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저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고, 남들이 보면 약간 미친 듯이 일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멈추고 저의 시간을 블락킹해야 될 때는 또 블락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워라벨에 이상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인 워라벨로 생각한다면 결코 그 어느 곳에 빠지기 되게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몰입이고 몰입은 글쎄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의 집중도도 있지만 그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또 길 수 있느냐도 또 이슈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우리가 무슨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왔죠? 근데 어쨌거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맞아요. 단순히 몇 분의 1, 내 삶에 있어서의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만 하고 3분의 1은 다른 거 이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워라벨이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싱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밸런스가 아니라 끊임없이 저는 계속 밸런싱을 하고 있다. 원하는 균형을 계속 맞추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삶들이 제가 아마 코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아까 꾸준함에는 강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코칭은 17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코칭과 사랑에 빠지셨구나. 네네. 이걸 알 수 있을 것 아니요, 같아요. 저는 사랑은 저희 남편이랑 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신데요. 혹시 우리 남편이 들을까봐.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네네. 좋습니다. 네. 하시면서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일? 네. 코치로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전 사실 이러면 대답할 게 별로 없는데 네. 제가 한 분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교육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떤 대기업의 전무님이었는지 상무님이 코칭을 하는데 네. 전무님이셨나? 근데 매번 이렇게 몰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몇 번 드렸는데, 괜찮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급기야 마지막에는, 이분이 너무 몰입을 못 하시는 게 느껴져서 앞에 이렇게 찻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찻잔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찻잔을 꼭 이렇게 맴돌고 계시는 것 같다. 되게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뭔가 무게 있는 이야기로 좀 스페이스를 활용하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셨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니 아닙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고객이 잘한다니까 어떡해요. 네. 그래서 그 세션을 딱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 세션에 왔는데 이분의 에너지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코치님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네. 네. 그래서 네? 했더니 이렇게 끝낼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뭐 2번 정도밖에 안 남았었는데 몇 번 안 남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공짜로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더. 그래서 제가 사실 당황했죠. 네. 지금 같으면 사실 공짜로 해달라면 안 해드려요. 근데 그때는 이 고객이 내가 갑자기. 어떻게 그죠? 내가 너무 파워풀한 질문을 내가 그러니까 했나 보다. 그래서 더 해달라 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코칭을 하는데 이분은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몰입을 하시고 바뀌셨어요. 네.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거는 코치님이 너무 코칭을 잘해주셔서 막 이래야 되잖아요. 질문이 저에게 너무 파워풀했어요. 그쵸.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왜냐면 그렇게 계속 심각하게 여쭤봤으니까 HR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대체 코칭 비가 얼마야? 비용이 얼마야? 그래서 코치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임원이시니까 그렇잖아요. 회사 돈 그쵸, 나가는 거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의도였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그때 석양이 지는 거예요. 네. 혼자서 웃었다. 참 이렇게 기가 막혀 했다가 막 그러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좀 여러 가지 만감이 정말 교차하셨겠어요. 네.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래서 참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이 코치로서 되게 좀 겸허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고 또 하나는 제 첫 번째 고객. 맞아요. 거기도 여의도였어요. 고객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업 코치의 이제 첫 번째 고객인데 제가 막 하면 임원분들이 막 코치님 어서 오세요. 코치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 첫 번째 고객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경험만 이렇게는 안 했지만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면은 지금은 사실 핸드폰은 임원분들 다 켜놓고 하세요. 뭐 끄세요. 뭐 이런 그라운드 룰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처음에 가면 그라운드 룰을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그래요. 핸드폰 코칭하실 땐 집중하셔야 되니까 꺼놓으시고요. 뭐 이런 이제 약간의 그라운드를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착 하고 이제 막 코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럼요. 첫 번째가. 근데 어디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오픈하셨을 그쵸? 것 같아요. 어머나 죄송해요. 제가 이거 그렇죠. 무브레인 걸 했네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웃으면서 했을 거예요. 저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끄는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진행을 하셨구나. 네. 끝까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임원분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끝까지 그냥 모른 척 해주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코치도 되게 민망했던 네네. 그랬습니다. 네. 잘한 건 생각이 안 나고. 잘한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네, 코치님은 첫 번째 고객이 어떠셨어요? 저는 라이프 코칭 고객. 이 첫 번째 고객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3회, 5회를 계약을 하고 이제 3회까지만 하고 종료가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종료를 하는 거기는 했는데 그 마지막 세션에 오셨을 때 뭔가 이제 코칭 대화를 나누면서 둘이 함께 그 전율이 왔던 그 순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처음이었고, 뭐 KAC 자격증을 정말 잉크도 안 말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질문을 던졌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펑펑 울진 않았지만 그 서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거를 이제 참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갔거든요. 돌아오면서 이거를 이 기분을 지금 느낀 이거를 잊지 말아야겠다 코치로서라는 다짐을 하고 함과 동시에 저도 처음이에요라는 말을 참 못하겠는 거예요, 고객한테. 네. 그래서 그 말은 참 하지 못하고 종료를 한 거였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 다짐을 했어요. 내가 전문 코치로서 정말 당당하게 이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면 다시 그때 찾아서 사실은 그때 저의 첫 고객이었습니다. 고객님이 있은 덕분에 제가 지금 있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거든요. 올해 만났었어요. 네. 그분을 다시 제가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그런 고백 아닌 고백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그때 저랑 코칭을 하시면서 세웠던 실행 계획을 다 이루고 계신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정말 자격증에 잉크도 바르지 않은 초보 코치였지만 코칭이 이런 파워가 있구나. 그래도 그때는 뭔지는 잘 몰라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코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백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참 나눴던 그 기억이 나네요. 여쭤보니까.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처음이 없는 그 어떤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치님들도 사실 그러니까 첫 유료 고객,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코치님들께 그러죠. 그래도 코치님들은 당당하셔도 된다. 왜냐면 많은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의사들 앞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도 많지만 코치분들은 코치님과 함께하는 그 고객들은 다들 그러니까 플러스를 어느 정도 해가느냐의 이슈지만 다 누구나 다 플러스를 해 가실 테니 당당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당당해지자고. 근데 뭐 코치님은 첫 고객과 그 뭉클한 그 순간에 저는 이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감사. 그리고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만큼 또 성장을 한 거죠. 네. 자,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코치로서 전문 코치로서 이제 고객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런 에피소드라면 또 그냥 개인 그러니까 박정영으로서 또 봄 코치로서 그러니까 봄 코치라는 사람으로서 또 이 코칭이 되게 난 코치인 게 너무 좋아라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치라는 직업으로서의 그 보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어떤 그 고객의 인생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한다는 거 그런 보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할 때 멈춰서 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은 스케줄 근무를 하는 거여서
저한테 그런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결심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안식월을 만들겠다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은 내가 충분히 쉬겠다. 근데 이게 프리랜서가 더 그게 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맨날 야근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물론 초기에는 그 안식월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을 만큼 계속 쉬는 기간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해서 한 달은 이제 블락을 해서 일을 좀 줄이거나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좀 네.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네. 내 코치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에는 안식월 때 제주도에서 길게 머물다 왔었고 그쵸. 올해는 이제 가족여행 갔다 와서 네. 조금 자유롭게 편하게 좀 저한테 시간을 많이 선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 어떠세요, 박영 코치님은? 저는 뭐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아들 둘이잖아. 저도 아들 둘입니다. 네. 아직 안 컸잖아. 사춘기 아니잖아.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둘이 계속 제가 이제 나이도 몰라가지고 확실해졌어요. 23살, 26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아이들을 약간 방목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범생이인데 이 범생이 엄마 아빠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너 닮았니 나 닮았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제 누구 닮았는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모한테는 가장 큰 스승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코치로서의 제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ING예요. 사실은 저희 뭐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장성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함께 있는 아들도 있고 이제 혼자 사는 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아직도 ING. 그러면서 계속 성찰해요. 막 어떤 때는 진짜 아직도 소리 지르고 싸우고. 24시간 코치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 그렇게 하면서 또 돌아서서는 내가 뭘 했는가 지금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맞아요. 또 저희 남편과 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럴 때 항상 좀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이지? 내가 또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이지? 전 사실 가족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 네. 예, 그런 부분들 또 제가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또 우리 직원들의 또 그 내면의 니즈는 뭐였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코치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 길은 내가 가지 않았으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코치인 지금 현재 저는 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 코칭을 하는 것과 코칭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는 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문 코치다 보니까 삶에서도 이런 코칭적인 활용법으로 뭐 대화를 하게 된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삶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도 남편이 이제 저의 뒤를 따라 회사를 그만뒀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받을 일이겠죠. 네. 근데 제가 감사했었어요. 최근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만약에 이 길을 제가 미리 겪지 않았고 이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몰랐다면 남편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얘기를 못 해줬을 것 같은 거예요. 엄청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거를 미리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금 덜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봐줄 수 있고 수용해줄 수 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네. 그죠. 몇 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아, 질문 주신 거예요? 아니요. 말씀하는데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도 비슷한 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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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대본 없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네. 되지 않았나요? 사실 더 드릴 말씀 너무너무 많지만. 중간중간 남은 이야기들은 네, 또 다른 방송에서 예, 틈틈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혹은 코칭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들어보시면서 이것도 궁금한 게 있는데라고 하면 댓글도 올려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문자도 주시고 해서 네. 저희가 또 다음 회에 또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올해 2018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방송의 제목이 질문을 저 준비 안 던진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 2018년도의 마지막 심쿵 질문.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마무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네, 3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4계절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마무리도 잘 하시고, 2019년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네, 많은 복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심쿵 질문으로 박정영의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영코치님? 머리 아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심쿵 질문입니다. 코칭 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께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2018년 12월 31일.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